보통 보면은 약을 드실 때 고혈압약만 드시는 분들은 드물어요. 고혈압약 드시고 고지혈증 약 드시고 치매 예방약 드시고 당뇨약 드시고 많은 약들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많은 약을 드시진 않았잖아요. 고혈압을 생각하실 때 혈압을 어떻게 내릴까, 어떻게 하면 고혈압 좋아지나, 고혈압에 좋은 음식, 운동 이런 걸 찾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내 몸은 왜 혈압을 높일까? 혈압을 높여서 뭘 하려고 하는 건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높일까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나를 살리려고, 혈액과 산소를 어딘가 보내려고 하는 거죠. 고혈압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인 거죠. 혈액이 잘 가지 못하는 그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소보다 더 혈압을 높여서라도 무언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결과적인 상태인데, 원인으로 보고 마치 고혈압 때문에 뇌졸중, 고혈압 때문에 심장질환, 고혈압 때문에 신부전증이 오는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는 거는 원인과 결과를 잘못 이해한 거다 할 수 있을 텐데,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좀 다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사람은 과학적으로 사는 게 아니죠. 자연적으로 삽니다. 내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모두 다 이유가 있고 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몸과 소통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럼 고혈압은 병인가?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라는 책 제목도 있고 논란이 많은 얘기이기도 한데, 고혈압은 병이 아니라 증이죠. 고혈압증 상태입니다. 현대의학이 이 고혈압이라는 걸 발명 혹은 발견 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고혈압 환자의 범주에 들어가면서 약을 거의 평생 먹게 되고 황금알을 낳는 거의다라고 할 정도로 전 세계 약의 매출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표준 혈압 과거에는 80년대만 해도 180이다. 혈압 수치가 그 정도까지도 괜찮았다고 했는데 이게 점점점 떨어지면서 150, 140, 130, 지금 120까지 떨어져 있잖아요. 아는 환자들이 증가하게 되는 건 너무나 잘 아실 거고, 이 혈압이라는 것이 나이가 들수록 높아지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청년의 기준인 120에 80으로 꼭 맞춰야 하는가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요. 표준 혈압이 과연 있을까? 개인마다 고유한 혈압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고혈압이 아니었던 분이 지금 고혈압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원인은 해결을 해주셔야 하지만 무조건 혈압 수치만 떨어뜨린다고 치료는 아니라는 거죠. 고혈압 약으로 수치 떨어뜨리면 건강해지나요? 힘이 생길까요? 활력이 생길까요? 실제 제가 이 일을 25년 넘게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상담을 하다 보면 혈압약 드시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별 차이를 못 느끼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혈압약 드시고 나서 기운이 없다, 힘이 없다, 우울감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혈압 수치는 조절은 되는데 다른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멋이 중헌디 정말 혈압 수치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건강하고 즐겁게 활력 있게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철학학회에서는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했어요. 짠마세임에도 이 부분을 인용을 해놨는데, 고혈압을 과연 병으로 볼 수 있나? 혈압은 하루에도 수시로 달라지는데,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혈압은 하루에도 수시로 달라진다는 거 하나, 그 다음 혈압 측정 자체에 오류도 있다는 거죠. 몸의 부분별로 혈압이 다 다르니까 좌우도 다르고, 또 어딘가 몸에 손상이 있으면 혈압이 높아진다는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과연 혈압 측정 자체가 믿을만한가? 이런 이야기도 있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이 병원에서 얘기하는 게 고혈압이 문제가 아니다, 합병증이 문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합병증이라는 것의 원인을 찾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실제 병원에서 치료하는 방법은 혈압 강화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냥 운동하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식이요법 하세요 얘기는 하는데, 정작 병원에서 해주는 것은 이제 혈압 떨어뜨리는 약 외에는 없다. 그게 모든 치료의 바탕이라는 거죠. 이 약을 먹으면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건데요. 혈압약을 살펴볼게요. 혈압약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고민이신 분들도 많잖아요. 부모님들 혈압약 계속 드시고 있는데 저 약을 계속 드셔도 괜찮은지 고민들도 많이 하시고, 본인이 드시면서 약을 끊고 싶긴 한데 끊었다가 또 큰일 날 것 같고 걱정이 되시잖아요. 혈압 강화제라고 하는 이 혈압약 원리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혈압이 높으니까 몸에 있는 수분을 빼자, 이뇨제
많이 쓰잖아요. 염분과 함께 수분을 빼내면서 소변을 배출을 시켜가지고 혈액량, 체액, 체수분을 감소를 시키는 건데 혈압은 조절은 될 수 있는데 우리 몸에 힘을 만들고 에너지를 만들고 산소를 공급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혈액인데 물 많이 먹어라, 수분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빼버리면 과연 다른 문제는 없을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혈관의 수축을 못하게 하는 거. 혈관을 확장을 시켜 놓는 건데 칼슘 통로를 차단시키는 방법이죠. 심장 근육이나 혈관 근육을 수축시키는 칼슘 이동 통로를 차단시키는 방법이다 보니까 수축을 할 땐 수축이 돼야 되잖아요. 심장도 근육이고 혈관도 다 수축이 돼야 되는데 이 수축을 못하게 하다 보니까 혈관이 열려는 있는데 힘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기력, 성기능 감퇴, 발기부전, 우울, 심장 근력 약화, 심부전, 호흡곤란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고 실제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심장 자체가 세게 펌핑을 하는 걸 막아보자. 압을 떨어뜨려야 되니까요. 몸에 있는 수분을 빼자 하나, 그 다음에 혈관을 수축시키지 않게 혈관을 확장시키는 거 하나, 심장 박동 자체를 세게 못 뛰게 만들어주는 거죠. 아드레날린을 차단하는, 교감신경을 차단하는 방법인데 교감신경이나 자율신경 교란도 오고 실제로 심장 박출량을 높여가지고 혈압을 높여서 순발력 있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 순발력이 떨어지고 또 기관지도 수축되고 심지어 뇌경색까지 일어난다는 이런 부작용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부작용의 대표적인 게 기억력 감퇴, 치매 발생률도 높아진다고 하고요. 뇌경색도 일어난다고 하고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 생기겠죠. 혈액의 점성도 높아지고 모세혈관 말단까지 혈액이 공급이 안 되니까 저리다, 몸이 식는다, 피곤하다, 나중에는 간독성이나 신장독성까지 생긴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럼 부작용을 살펴볼게요. 약을 드실 때는 알고 드셔야 되잖아요. 혈액이 가야 될 곳에 가지 못해서 온갖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는 거죠. 혈압약을 통해서 혈압을 떨어뜨려 놓으니까요.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혈압이 오르지 못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내가 약했던 부분은 더 혈액이 가지 않겠죠. 약하다는 곳은 그곳에 혈액이 잘 가지 않는다는 건데 거기에 더 혈액이 가지 않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어지러울 수도 있고요. 두근거린다든지 빈맥, 혈압을 떨어뜨리면 필요한 혈액을 보내야 되니까 혈액이 못 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맥박을 더 빨리 더 펌핑을 하게 되겠죠. 결국은 심장에 굉장히 무리가 가게 되고 빈맥 상태가 되고 두통이나 빈혈, 너무 혈압을 떨어뜨려서 저혈압으로 인한 문제도 올 수 있고요. 그다음 수분을 빼버리는 방식이다 보니까 탈수도 일어날 수 있고 발진이라든지 피부 가려움 같은 것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약물이 어쨌든 내 몸에선 이물질이다 보니까 피부에서 이걸 배출하려는 반응을 보일 수 있거든요. 실제 건조해지기도 하고요. 수분이 빠지면서. 그리고 신경계 이상, 냉증이나 입이 마르고 저리거나 얼굴이 달아오르고 어깨 결리고 이런 것들, 이런 증상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순환기 장애.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증상들이 고혈압 약으로 인해서 혈액이 감소하고 압이 낮아지면서 실제 혈액을 보내야 될 곳에 못 보내기 때문에 오는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고혈압의 합병증인가 아니면 내 몸이 안 좋아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발기부전, 흔히 경험하는 부작용 중에 하나고요. 이게 점점 진행되면 결국은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암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 제가 말씀드린 부작용은 실제 고혈압 약에서 부작용이라고 표현해 놓은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혈압약을 드시는 이유가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잖아요. 과연 예방이 되는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혈압약을 계속 드시면 혈액 공급에 문제가 생겨서 신체 기관에 혈액 공급이 잘 되지 않겠죠.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 뇌, 심장, 신장 이런 장기나 뇌 쪽으로 혈액이 잘 가지 않으면 생기는 많은 문제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혈압약 복용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실제 심장 발작 확률이 60%나 높다라는 미 심장학회의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리고 고혈압약을 장복했더니 치매 발생률이 증가하더라. 고혈압 치료받은 사람이 뇌경색 위험이 3배나 증가하고 사망 위험도 증가하더라. 일본 뇌졸중 학회에서 2007년에 심포지움에서 밝힌 내용 중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혈압의 수치는 내려가는데
수치는 조절할 수는 있겠죠. 근데 부작용으로 다른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약을 투여하게 되고 그럼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또 다른 약을 먹게 되고 끊임없는 연쇄작용으로 보통 보면은 약을 드실 때 고혈압약만 드시는 분들은 드물어요. 고혈압약 드시고 고지혈증 약 드시고 치매 예방약 드시고 당뇨약 드시고 많은 약들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많은 약을 드시진 않았잖아요. 과연 이 혈압약이 합병증을 예방한다면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뇌졸중이나 이런 것들도 훨씬 줄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죠. 뇌경색이나 이런 게 더 증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의학계에서도 약이나 이런 것들로 안 되는구나. 그러면 표준 혈압을 낮춰야겠다. 오히려 방향이 그렇게 가는 거죠. 40이었다가 30이었다가 120으로 낮추자. 수축기 혈압을. 그리고 혈압약으로만은 안 될 것 같으니까 고지혈증 약을 같이 쓰자. 경향성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요. 표준 혈압의 기준을 낮추고 고지혈증 약까지 처방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과연 맞는 방향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약을 연구하고 의학적으로 인체를 연구하는 분들은 연구를 해서 새로운 사실도 밝히고 과학적인 어떤 증명도 해내고 물론 중요한데 그런데 이 지금 고혈압이 있는 상태는 누군가요? 내 몸이잖아요. 내 몸에 이런 약들을 평생 먹어야 한다는데 넣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걸까? 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몸이 과연 좋아할까?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이런 상황에 그냥 혈압을 뚝 떨어뜨린다? 문제가 더 커지는 거죠. 오히려 합병증이 증가할 수 있다.